첫 번째 달려보죠. 배우 한소희 친모 구속입니다. 자, 이미 진작에 의절을 했지만 생물학적인 관계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모의 잘못에 이 강제 소환되고 있는 배우 한소희 씨. 자, 이번엔 정말 대형 사고를 쳤더라고요. 친모 구속이 됐는데, 자, 백다현 아나운서 무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 네, 맞습니다. 원주 경찰서에 따르면 배우 한소희 씨의 모친 신모 씨가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신 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원주 지역 12곳의 PC방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신 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한 차례 벌금을 낸 전력이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오늘 한소희 소속사 측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배우와는 전혀 관계없는 어머니의 독단적인 일이라며 참담한 심경이라고 밝혔고요. 또 어머니가 벌인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고 배우도 기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접했고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작품이 아닌 개인사로 불편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아, 이게 진짜 딸 자식 앞길을 막으려고 작정한 게 아닌 이상 이게 벌써 몇 번째냐고요. 그러게요. 이게 이런 비슷한 일이 처음 알려진 건 2020년이었습니다. 당시에 갯돈을 가지고 잠적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졌는데 그때 벌써 이제 한소희 씨는 이제 아픈 개인사를 좀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5살 때 이혼하고 할머니에 의해서 길러져서 맞아요. 어머니하고는 왕래도 별로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성년이 된 이후로는 그래도 또 자식된 도리로서 이 빚을 다 갚아왔다라고 아픈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게 수그러드나 했더니 2022년에 또 이번에는 한소희 씨 명의 계좌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걸 갚지 않고 있다라고 소송에 휘말렸어요. 아이고. 알고 보니까 한소희 씨가 이제 어렸을 때 이게 아이들 명의로 이 부모들이 가끔 통장을 만드는 경우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임의로 만든 통장으로 대출을 받았던 거고 그 돈을 어머니가 안 갚았던 겁니다. 그때는 이제 한소희 씨 측에서 책임질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주변에도 이런 어떤 천륜을 끊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자신의 이름 때문에 이런 데 속지는 말아달라라고 그렇게 좀 부탁을 했었습니다. 이번이 또 세 번째가 되네요. 그러니까. 아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이게 민주주의냐? 자, 정치 얘기는 일도 하지 않는 사건 반장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자,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 제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뭔데? 어이구 마을이 예쁘네 가는데 아침에 뭐 말하지 말고 이가 뭔데? 이게 공산주의야? 민주주의야? 왜 이야기도 못해? 아니 씨X구나 소리도 하지 말라는 게 이게 민주주의야? 맞아 맞아 이리 와 네. 설마요, 아무렴 차창 밖을 보면서 마을 참 예쁘다 했는데 승무원이 달려와서 제지를 했을 리가 있습니까, 이거? 아, 네. 근데 이 부산에서부터 서울역 오는 무궁화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저 소리 지른 사람이 30-40분 동안 저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 내용이 뭐 공산주의 얘기했다가 하나님 얘기했다가 간첩 얘기했다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주변에 앉은 분들이 좀 조용히 해달라라고 얘기해도 뭐 그냥 무시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승무원이 와서 제지를 했는데도 무시하고 승무원이 이제 같이 나가자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욕설도 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승무원이 이분을 가지고 이제 데리고 나가면서도 욕을 계속했고요. 아까 보신 대로 저렇게 가면서 창문으로도 계속 욕했는데 제보하신 분이 이런 분 만날까 봐 정말 기차 타는 게 괴롭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부조 댓글창 관리 좀 해주세요. 자, 다음 이어가죠. 공부한다더니 훌러덩입니다. 자, 역시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노출이 상당한 옷을 입고 있는 저 여성 책상에 앉아서 공부 라이브 방송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획 신체를 훤히 내놓더니 공부하는 척. 자, 이번엔 시청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또 몸을 저렇게 이거 진짜 좀 점점 막 계속 수위를 높여가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말이죠. 저기가 내 방이 아닌 대학교 도서관에서 이른바 법방을 하고 있더란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요즘 이런 얘기하면 또 꼰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어디입니까? 그야말로 배움의 전당 아닙니까? 여기서 저거는 아니잖아요. 최소한 저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잘 수는 있어요, 졸리면. 그리고 꾸벅꾸벅 졸 수도 있고. 잘 수 있습니다. 자도 돼요. 어. 자세요.
그렇지만 공부하라고 도서관 만들어 놓은 건데 이 BJ는 뭐 자습, 개강, 공부 이렇게 방을 열어놓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 이후에 개강인데 힘내야지라고 하면서 공부는커녕 후원 금액이 좀 많이 들어오면 약간 노출하고 또 선정적인 방송을 하면서 결국은 방송을 좀 돈 때문에 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문제는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가 방이 아니에요. 개인 집이 아니고 학교 도서관이라는 게 문제고요. 개인실이긴 한데 다 보인다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고 학교 도서관에서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보는 사람들은 문제 제기하고 비판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휴, 진짜 왜 저럴까요, 진짜. 좋습니다. 다음 또 이어가죠. 밤마다 휙휙휙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이 집게로 든 쓰레기를 옆집에 휙 던집니다. 자, 돌아다니다 쓰레기가 보일라 치면 또 집어가지고 옆집에다 저걸 갖다가 쓰레기를 휙 던지죠. 자, 이번엔 큰 비닐을 집더니만 옆집 가로수 아래로 휙 던져요. 당최 이게 쓰레기를 줍자는 건지 아니면 버리자는 건지 도통 모르겠는데, 심지어는 떨어져 있지도 않던 플라스틱 컵을 집더니 또 저렇게 일부러 바닥에 던지기까지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 쓰레기를 치우는 건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면 막 버리는 것 같아. 막 버리는 건 아니고 특정 가게를 겨냥해서 버리는 겁니다. 사실 이 제보를 주신 분은 그 카페를 한 7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 7년 전부터 이렇게 밤에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이게 쓰레기 같은 것들이 가게 앞에 이렇게 버려져 있고 했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밤늦게 다니면서 술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집어 던졌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유난히 좀 심해져서 CCTV를 설치하고 봤답니다. 예. 봤더니 놀랍게도 쓰레기를 그렇게 던졌던 사람은 옆 건물 편의점 사장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카페 사장님이 퇴근하고 나면 매일 밤 저 옆에 편의점 사장님이 와서 저렇게 쓰레기를 집어 던진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24시간 하니까. 예, 쓰레기를 모아서 갖다 놓기도 하고요. 카페 입구에 던져놓고 심지어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를 일부러 꺼내서 갖다 버리기도 하고요. 담배꽁초 보이시죠? 예. 담배꽁초는 물론이고 씹던 껌까지 저기 이제 그 카페 앞에 데크입니다. 거기다가 저렇게 고스란히 가져다 놓는 그런 일을 하고 있던 겁니다. 딱 어느 날 와서 출근해서 카페 문을 열려고 딱 보니까 막 쓰레기가 있어. 치웠어. 다음 날에도 왔어. 계속 있어. 치웠어. 사흘, 나흘 막 계속 있는 거야. 자,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에? 자, 일단은 추측을 해보면 편의점에서도 커피를 팝니다. 여기 카페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 그전에는 좀 싸웠거나 얼굴 붉힌 적은 없다고 합니다. 찾아가서 얘기를 좀 했대요. 아니, 쓰레기를 왜 버리냐? 이거 왜 여기 좀 치워달라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 그걸 내가 왜 칩니까? 바람이 불어서 넘어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CCTV 보여줬어요. 이게 바람이냐? 네 손이 바람이냐? 이건 제 설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예전에 카페 청소 많이 해줬다라고 엉뚱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 청소한 거하고 그건 쓰레기 버리는 그때고. 거하고 관련성이 사실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그 말한 이후로는 사실은 CCTV에 있어서 그러는지 쓰레기는 잘 안 버리는데 CCTV 확인해 보니까 많이 보다가 이렇게 가는 모습들이 있다고 해요. 약간 두렵대요. 약간 또 보복 이런 거.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에 이렇게 보내준 것이라고 합니다. 아유, 좀 사이좋게 지내세요. 왜 그러셔? 자,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헬스장에서의 법도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대요. 네, 헬스장에서 비어있는 러닝머신을 쓴 게 잘못인지 물어보고 싶다는 사연입니다. 30대 여성인 사연자는요, 최근에 그 스포츠 센터에 갔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많아서 이 러닝머신에 빈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운동을 하면서 기다리다가 빈자리가 생겨서 갔는데 러닝머신이 작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있나 싶어서 기다리다가 짐도 없고 주변에 사람도 없었지만 5분이 넘어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남성이 오더니 화장실을 다녀왔다면서 내려오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사연자가 어이가 없어서 자리를 비우지 않았냐, 못 비킨다고 했더니 남성은 중간에 화장실도 못 가냐면서 정말 치사하다고 화를 냈다고 하고요. 한참 그러는 걸 사연자가 무시하고 계속 운동을 했대요. 결국 남성은 떠나갔다고 합니다. 무사히 운동을 끝내긴 했지만 남성의 말대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운동을 한 게 정말 치사한 건지 물어보고 싶다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사연자도 그렇고 그 다른 상대방 분도 그렇고 두 분 다 성격이 참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성입니다. 이봐요 아가씨,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 5분이라니. 나 소변 보고 왔어. 내가 다른 데는 몰라도 전립선 하나는 튼튼하다고.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리고 러닝머신이 혼자 돌아가고 있으면 임자가 있나 보다 하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오? 아니 그리고 어른이 이 정도 얘기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양보도 좀 하고 그래야지. 내가 이거 하루 종일 타겠어? 이거 동그라미입니다. 아니에요. 좀 들어보세요. 예, 다음은 사연자입니다. 어머머머머, 이 아저씨 약간 성희롱 발언. 아저씨 전립선 상태에 전 관심 없거든요. 그리고 헬스장에 계신 분들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수건을 걸어놓든 텀블러를 놓든 해야지. 켜놓고 자리 비운 게 어딜 봐서 찜한 건데. 그리고 아저씨가 여기 전세 냈어요. 비켰으면 땡인 거지. 누가 아저씨 보고 화장실 가래? 정말 재수없어. 네, 이 X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사실 헬스장에서 이거 되게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진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자리를 찜해야 이게 공식적으로 뭐 찜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사용주의 표시가 있는 건지 규칙도 없는데 되게 그래도 공통적인 얘기가 있어요. 지금 나온 것처럼 뭐 텀블러가 있다라든가 휴대전화 나도 요즘에 잘 안 훔쳐가니까 휴대전화 같은 거 놓고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저 지금 아저씨로 일컬으신 분은 러닝머신을 켜놨다는 이유로 자기가 사용 중이라고 표시하는 건 잘못된 방법이죠. 러닝머신 켜놨다가 누가 모르고 빈자리인 줄 알고 그냥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다치면 어떡할 거예요. 오히려 위험을 초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간이 5분인지 아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법으로 그거를 점유 표시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교수님 혹시 저런 걸로 이 헬스장에서 좀 분쟁이 있으셨던 적 있나요? 저는 분쟁은 없는데 제가 이제 가끔 헬스장을 가기는 하니까 무슨 그림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딱 다들 몰리는 시간이 비슷하잖아요. 퇴근 시간 이후 뭐 이렇게 바쁜 시간에 가면 러닝머신을 뛰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한 명이 내려오기를 계속 이렇게 힐끔힐끔 보는데 그렇게 자리가 없는데 집에는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계속 5분 이상 안 오니까 여기 올라가서 운동을 하신 거죠. 근데 저는 그것도 뭐 그렇게 날싸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사실 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움직이고 있는 거는 사람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이걸 또 그렇게 아무것도 안 두고 가신 분이 잘못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서 제가 X를 하기는 했는데 그 헬스장에서 좀 규칙을 정해주던가 아니면 조금 서로 양보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박 변호사님. 네. 나도 저런 경험 있다 아니요, 없다. 저는 뭐 헬스장 잘 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또 건강. 예, 저 운동을 이제 그냥 저는 뛰는 그냥 저런 거 밖에서 뛰지 안에서는 잘 안 뛰어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이탈을 하면 다음 사람이 쓸 수 있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지금 러닝머신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자리에서 이탈을 하면 난 더 이상 쓰지 않겠다라고 보는 의사표시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러닝머신이 저 헬스장에 하나 있다. 예. 그러면 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사파도 그렇고요. 되게 많겠죠. 러닝머신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갔으면 또 기다려요. 기다리면 다 자기 자리 생기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뭐 어디 꼴바라 났습니까? 딴 데 줄 섰다가 또 그렇게 슬쩍 소변 보러 가시는 분한테 스카가 또 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예, 그렇군요. 근데 사파해 보니까 세 대밖에 없네요. 세 대면 조금 슬프네요. 그렇군요. 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는 제가 헬스를 안 해서 헬스장을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요. 보통 자리를 못 잡게 물건도 못 올리게 한대요. 그래서 그냥 써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경미훈님, 5분 이상 비어있으면 사용해도 됩니다라고 하셨고요. 이호수님, 서로 양보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캐쇼님은 이건 헬스장 잘못입니다. 러닝머신을 많이 갖다 놨어야죠.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